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99호 제2면 기사입니다. 장애인 프렌들리 화면 해설 영상으로 장애와 비장애 장벽 허문다.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는 국정과제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 미디어 세상을 실천하고 정보에 소외된 시각장애인의 정책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유용한 정책들을 시각장애인용 화면 해설 영상으로 제작해 확산한다. 화면 해설 영상은 시각장애인에게 영상 속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동과 배경, 상황 변화 등의 요소를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영상이다. 박보균 장관은 장애인의 환경이 좋아지면 비장애인의 환경도 같이 좋아진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현장에서 장애인 프렌들리라는 강력한 정책 기조를 실현하고 있다. 앞으로도 모든 국민들의 공정하고 차별 없는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정책을 짜임새 있게 펼치겠다. 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로 정책을 소개하는 수어로 보는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데 이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영상 사업을 시작한다. 지난해 9월에는 대변인실 디지털 소동팀이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김영일, 이하 한시련와 함께 국정과제 보편적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 품속 청와대의 첫 번째 전시,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를 비롯해 청와대의 다채로운 모습을 화면 해설 영상으로 제작, 문체부 누리소통망과 한시련 보유 시각장애인 전용 누리집 등에 공개한 바 있다. 대시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담은 첫 번째 화면 해설 영상 공개. 이번에 첫 번째로 공개하는 화면 해설 영상은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담은 소리로 보여드립니다이다. 비장애인은 놓치기 쉬운 일상 속 위험을 화면 해설 영상 방식으로 알기 쉽게 소개한다. 이후 문체부는 정부 부처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영상에 화면 해설을 더해 일주일에 2편씩 유튜브 채널에 게재할 예정이다. 특히 수요자의 생각을 반영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에서 대상 영상을 결정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화면 해설 영상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비장애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파주시 9월 20일부터 무료 독감 예방접종 대상, 연령별 분산.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 물결표 쌓인 13세 어린이 및 임신부와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위탁의료기관에서 독감 사가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시는 예방접종 실시 기준, 2회 접종자는 4주 간격으로 접종, 접종 후 항체 생성 및 지속기간, 접종 2주부터 항체 형성, 평균 6개월 지속 등을 고려해 대상자별로 접종 기간을 다르게 운영한다. 생후 6개월 물결표 쌓인 13세, 2010년 1월 1일 물결표 쌓인 2023년 8월 31일. 출생자, 어린이 중 생애 첫 독감 예방 접종을 접종하는 어린이는 23년 9월 20일 물결표 쌓인 24년 4월 30일 독감 1회 접종 대상 어린이 및 임신부는 23년 10월 5일 물결표 쌓인 24년 4월 30일이다. 어르신의 경우 75세 이상, 194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은 23년 10월 11일 물결표 쌓인 24년 4월 30일 70 물결표 쌓인 74세,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는 23년 10월 16일 물결표 쌓인 24년 4월 30일 65 물결표 쌓인 69세,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는 23년 10월 19일 물결표 쌓인 24년 4월 30일에 접종할 수 있다. 접종 희망시 신분증, 어린이는 건강보험증, 을 소지해야 하며 임신부는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을 지참해야 한다. 파주시 독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https://nif.nif.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독감 접종도 진행된다. 접종 대상은 50 물결표 쌓인 64세, 197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파주시민 중 장애인 1 물결표 쌓인 3급, 만성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이며 10월 16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접종 가능하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일정이 다르므로 전화 문의 후 방문해야 한다. 방문 시 신분증과 해당 증명서, 질병 코드가 있는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지참해야 한다. 임미숙 파주보건소장은 독감 유행 기간 등을 고려해 10에서 11월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라며 코로나19와 동시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대상 및 연령대별 접종 일정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용인 등내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대상 피난기구 설치비 최대 250만원 지원. 용인 등내시 시장 이상일 가 지역 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피난구조 설비 설치비를 지원했다. 시는 지역 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있는 7개 시설에 피난구조 설비인 구조대를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구조대는 화재 발생 시 인명을 구조하는 데 사용되는 긴 포대다. 미끄럼틀처럼 내려갈 수 있고 평소에는 상자 안에 보관할 수 있어 작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구조대가 설치된 곳은 지역 내 전체 10곳의 장애인 공동생활 시설 중 아파트 2곳과 1층 다세대 주택 1곳을 제외한 7곳이다. 화재 발생 시 2층 이상의 다세대 주택에 사는 장애인들을 위한 탈출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를 위해 1,7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시 관계자는 구조대가 설치돼 장애인 공동생활과정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간담회에서 건의한 장애 학생을 위한 성복고 낡은 승강기 해결. 용인특례시 시장 이상일은 수지구 성복고등학교 노후 승강기 교체를 용인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장애 학생을 위한 성복고 노후 승강기 교체는 지난 6월 30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고등학교 교장과 간담회에서 이순교 교장이 건의하면서 설치 논의가 시작됐다. 안전상으로도 매우 시급한 실정이었다. 성복고는 2011년 개교 후 12년이 지나 학교가 노후화됐지만 BTL, 임대형 투자민자 사업, 식으로 민간이 지어 관리하는 학교 특성상 교육지원청의 예산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학교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 학교에 직접적으로 승강기 교체 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없었던 시는 간담회에 배석한 교육지원청 중등과장과 관계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용인교육지원청이 시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하반기 9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순교 성복고 교장은 예산 배정 소식을 전해 듣고 이상일 시장님과 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린다며 장애인 학생들의 이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성복고 노후 승강기 교체는 이 시장이 강조하던 시와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통한 문제 해결 사례다. 이상일 시장은 교육은 용인의 미래를 책임질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용인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가동하겠다고 취임 초부터 강조해왔다. 이것이 단체장의 의례적 발언이 아니라는 것은 지난해 12월부터 계속된 용인시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6차례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해 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바로 해결하도록 지시하고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 누구와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